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해오점수 선지식의 법문 해부라고 한 타이틀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두 영상은 첫 번째는 무심선언의 김태환 선원장님의 법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법상스님 제일 위에 있는 법상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신 몽지 선생님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몽지 선생님은 뭐 지금 유튜브 상에서 뭐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요즘수 선지식의 한 분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몽지 선생님 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이전에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저 타이틀에서 나와 있듯이 뭐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진옥수의 울음, 뭐 조주의 저문의 호떡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옥집을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강설하는 이런 모습은 조금 뭐 드물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선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설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 어떤 견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공지 선생님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물론 그분의 본문에서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뭐 쭉 줄곧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년 공부 뒤에 다시 또 뭐 정체가 되고 또 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또 공부에 매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그 어떤 지평이 뭔가 변화가 되면서 공부가 더 깊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해오 점수의 그 점수라고 하는 그 어떤 과정, 그죠? 그 과정과 뭐 정확히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구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앞에 여러 영상들에서 해오 점수의 어떤 뭐 변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변절이란 타이틀까지 이렇게 달았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함의를 가지냐면은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냥 완전히 그 벌거벗은 헤어 점수에 그 베이스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쭉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법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해오 점수는 여전히 그 베이스로 하면서 어 본문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돈수적인 요소를 이제 많이 차용을 한다기보다는 가져와 가지고 해오 점수의 그 베이스, 그 골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본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뭐 상수멸정이 이런 거다. 그리고 뭐 멸진정이 이런 거다. 이게 이런 게 대사각활이다. 뭐 이런 게 향상일로다. 뭐 이렇게 요즘수 선지식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좀 비판을 자주 했죠, 그죠? 했는데 뭐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지금 몽지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몽지 선생님이 보면은 지금 최근에는 선으로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뭐 영상을 이렇게 한번 스크랩 쭉 스크롤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지금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의 영상인데, 사실 그 선으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량은 제가 보기에 한 10분도 채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영상 안에서 뭐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문득문득 저렇게 선으로의 어떤 취의나 함의나 그 낙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돈수죠. 돈수. 지금 뭐 남산의 구름이니 부산이 아니고요. 북산에 비 내린다라든지 진옥수의 울음이라든지 뭐 조주의 차, 특히 우문의 호떡 이런 것들은 돈수의 그 등수, 골수, 요체를 갖다가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응구입니다. 응구입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회오 점수를 그 베이스로 그것을 갖다가 이래 놓지 않는 상황, 아니 더 나아가서 회오 점수의 그 베이스는 더더욱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리 한번 이야기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고조진울선님의 수심결에 단지불의 시적 견성, 그것을 여전히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을 딱 축으로 잡고 그리고 또 수심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단 한번 깨치고 깨닫고 난 뒤에 뭐 수행하지 마라 하시니까 제가 수행이란 말 빼고 공부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어쨌든 공부를 지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돈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경계라고 하는 어떤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저한 도노 점수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렇게 점수의 어떤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역대 모든 성인들이 자신의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석가세존의 깨달음도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뭐 좀 이렇게 뭐 강변을 했지만은 회오 점수를 베이스로 해서 도노 돈수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단지불의 시적 견성을 제가 천년 동안 이게 잘못 해석되어 왔다. 도노 돈수의 관점으로 혹 고조진울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해석을 갖다가 베이스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불의 시적 견성이 아니고 단지불의 시적 견성의 그 해석이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라고 하는 어느 구조학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회오점수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돈수적인 해석으로 모른다를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단지불의 불회를 오직 알기만 하면, 이란 불회는 뭐냐?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라는 것이란 사실이 아니고,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은구, 그 용어, 그 표현에 담겨 있는 돈수적인 함의, 또 요체, 그리고 그 낙처를 갖다가 알기만 하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라고 하는 돈수적인 그런 어떤 해석에서 일단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저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진흙수의 울음, 요주의 차, 운문의 호떡, 그걸 갖다가 사실은 설할 수 있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오 점수의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했어. 따라서 뭡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걸 그렇게 뭐 강조하는 걸 제가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어떤 그 영상들을 보면은 단지불의 시적 견성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자리는 알 수도 없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감각적인 수용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전에 어떤 본문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뭔가 왜 이걸 못 느끼느냐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때는 반야심경의 내용을 사실은 설하지 않았습니다. 온개공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더구나 뭐 오매이려 뭐 이런 거는 망상이라고 말씀 치부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상수멸증이나 아니면 멸진증이나, 그리고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그 어떤 핵심 딱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사각활, 그리고 뭐 대원경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오점수의 관점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상일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그 일련의 어떤 흐름과 그 어떤 요체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부쩍 이제 뭐 상수멸증부터 오매이력까지도 가져와서 어쨌든 오매이력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뭔가 선생님의 어떤 그 공부가 뭔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한다면은 단지불의 시적 견성 오직 모를 뿐이고, 따라서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해오 점수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다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 그런데 이게 그냥 버려지겠습니까? 이걸 버리려면은 돈의 돈수의 깨달음, 즉 대사각활, 그죠?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대사각활의 그 경지를 투과하면서 어쨌든 청정법시인을 갖다가 완전히 요단하고 철견하고, 그리고 대사각활을 투과한 그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돈의 돈수적인 그런 어떤 설법, 법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법문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죠? 손가락 들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물론 뭐 몽 선생님도 직접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공부였던 그 뿌리 시작의 흐름이 뭐 무심선의 김태한 원장님으로부터 어떤 뭐 공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뿐이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감각이 없는 것을 갖다가 뭔가 인지하는, 수용하는, 그러면서 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 지금 펼쳐져 있는 앞에, 눈앞에도 하고 그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면서 뭐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그러니까 중도 연기의 어떤 연기적인 속죄적인 그런 요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것을 포괄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뭐 이 꿈과도 같은 무엇,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쨌든 인지하고 뭐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감각해야 되고, 근데 그것과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은 사실 안 하십니다. 왜? 사실 그 자리에 하나가 된다는 경험을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이거 이게 전부다. 어쨌든 그렇게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연기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그것의 어떤 바탕이 되는 중도, 즉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중도 연기적인 어떤, 물론 중도 연기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취를 보면은 그렇게 펼쳐진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바탕, 뭐 자주 그 예를 들듯이 뭐 영화의 어떤 그 스크린 같은 그런 어떤, 거기서 일체가 다 펼쳐지지만 그 영화의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그것은 생성됐다가 다시 소멸되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인데, 근데 스크린은 그 어떤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어떤 영상의 어떤 그 장면과는 별개로 여여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의 본래 면목, 여기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요. 요즘은 그런 어떤 본문은 좀 뜸합니다. 간혹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오점수는 그 자리를 모른다고 했어요. 알리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한 이것을 갖다가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연기적인 현상 플러스 그것의 바탕이 되는 중도적인, 이건 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도 연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본래 면목이고,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끝난다. 이게 깨달음이다. 근데 물론 점수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걸, 그게 이렇게 이제 뭔가 다가왔다, 좀 알 것 같다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김태환 선생님의 어떤 그 주장하고 똑같은 거죠. 한번 개합이 딱 됐어. 개합이 딱 되고 나도 이게 희미해.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질 때까지 어쨌든 계속 본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김태환 선생님의 그 어떤 주장, 어떤 취지하고 사실은 거의 같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뭔가 이렇게 한번 이걸 딱 알게 되면은 뭔가 딱 알았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지어 쭉 올라가면 역대조사는 물론 국가 세존의 경계도 바로 이런 경계다라고까지 인시뉴에이트, 뭐 시사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놓고는 다시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명확해 김태환 선생님 말씀 같은 명확해지는 것과 그리고 뭐 이게 전부 다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알았는데 다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그 명확함의 기준, 그게 최종 도달점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뭐다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쓰라고 있는 그 깨달음의 어떤 경지의 최종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하거든.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지금 이거하고 하나 개합하는 것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죠? 뭐 그래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뭐 동생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이것과 뭐 이렇게 한번 개합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지?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뭐 당신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라. 뭐 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노 회오 점수를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뭐 그 깨달음의 자리는 마치 뭔가 돈수적인 어떤 그런 자리인 듯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어떤 일환으로 흐름의 일환으로 지금 보면은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진흙수의 울음이다, 조주의 차 운문의 호떡 이렇게 해가지고 선으로 즉 돈수의 정수와 골체, 요체를 갖다가 담고 드러내고 있는 그 선으로 그걸 강스를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수박 끄달기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회오 점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는 돈수의 그 자리를 알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체가 다 펼쳐지고 있는데 물론 몽진쌤은 자신은 돈수적인 그 자리를 안다. 아니까 지금 이게 이거다라고 막 법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슬픔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오 점수에 그 볼수 오직 모를 뿐 알리할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진정 돈수의 어떤 그 깨달음의 요체에 이르르셨습니까? 제가 말이 좀 살짝 꼬일락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효점수 선지식들과 다름없이 그런 어떤 자기 모순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변화를 보이는 것은 뭐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있었을 정체성의 어떤 좋은 의미로는 변화하고 좀 달리 보면은 뭔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몽지쌤의 전체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경계가 어떤 경계이고 또 전체적인 본문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 뭐다 회오 점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모순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타이틀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김태환 선원장님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라는 것은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법신의 경계를 갖다가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으로 가면은 온 개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냥 멈춰버리면은 예를 들면은 마조 스님의 일할 그죠? 마조 스님의 일할을 두드려 맞고 눈을 뜨기 전에 백장 스님의 경지다. 혹은 경계라기보다는 일단 청정법신까지 요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순한 경계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높은 그런 깨달음에 대한 경지 수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경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초구에 그러니까 이게 백암록 제1칙의 달마 불식의 그 경지입니다. 양무제가 지금 그렇게 입을 놀리고 있는 그대는 지금 누군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진제로 본분의 그 본분 종사의 입장에서 달마가 본분의 자리를 갖다가
그 자신의 본분을 갖다가 딱 드러내면서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라고 한 그 경지입니다.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여기로 갈까요? 진옥새 울음 이렇게 돼 있죠. 이 진옥새 울음은 이 진옥새 울음을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그 경허스님이 참선곡에서 뭐 줄곧 이야기합니다. 줄곧 이야기하는데 그 참선곡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앞에 경지입니다.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이 경지입니다. 제가 경허스님이 과연 처음에 오도송을 엎었을 때, 그러니까 콧구멍이 없다는 라는 소리를 듣고 만천하가 드러났네. 그죠? 그러면서 삼천 대천 세계가 비로소 내 집임을 알았네. 그럼 뭐 무슨 산? 5,6월에 하여튼 들판에 뭐 태평가를 부른다. 그건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학도인이다. 공부 끝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천대천 세계가 비로소 내 집인 줄 알았네라고 하는 그때 제가 내 집이다고 했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제8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구된 어떤 그런 청정법신의 그 어떤 경지가 아니고 아리아식이 잔존한 그 어떤 성묘 경계 안에 딱 들어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왜? 집이라 하니까 그 안에 일단 딱 들어앉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경허스님이 청정법신을 어떤 요다라고 철견한 그 경지에서 오도송은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하지만 깨달음에 비해서 오도송은 상당한 흠결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 집이 아니고 그냥 난 줄 알았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조금 이제 청정법신의 어떤 그런 경지로 가는 거죠.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그냥 나야, 나. 근데 내 집인 줄 알았네 이러니까 뭔가 어디 안에 딱 들어앉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양을 갖다가 탁 드러내면서 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아니면 그 경계를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참선곡을 보면은 도노 돈수의 깨달음, 청정법신을 철견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물론 이게 진정한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여러 선으로기나 이런 쪽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으로게 억구를 따가지고 막 선문답을 즐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그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고요. 보면은 뭐 한마디 이제 공안이 딱 나오면은 그게 돼 가지고 자기들한테 깜냥으로 막 이래 달거든요. 다는데 보고 있으면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뭐 애들 그냥 옹알이 하면서 서로 막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왜? 그 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아르마리로 어디서 누가 이런 말 했다. 혹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조합을 해 가지고 나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독창적인 어떤 음구냐면은 선으로에서 줄고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데서 뭐 하나 가져와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들 다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으로를 가지고 뭔가 좀 장난을 친다 하는 어떤 그런, 제가 좀 이야기가 살짝 빗나간 것 같습니다. 빗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경허 스님의 저 진옥수의 울음은 향상구입니다. 향상구. 향상구라는 것은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슬봉 스님이 뭔가를 알았어. 청정법신의 어떤 그 경지까지 들어갔는데 덕산 스님한테 이제 방망이를 맞으면서 그래도 뭔가가 하여튼 막혀 있는. 그때 제가 예를 들었죠. 덕산 스님하고 암두 스님이 뭔가 지금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저 정도는 이제 슬봉 스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진흙수의 울음과 같은 저런 향상구 경지를 두고 덕산 스님하고 암두 스님이 뭔가 뭐 법거랭을 한다든지 문답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뭐 저 백장 스님이 자기가 다 깨달았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마주스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참방할 때 그 막 법거랭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입을 놀려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대는 어떻게 불법을 필 것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그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백장 스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마주 스님이 불자를 들었다가 들어 보이니까 또 그 어떻게 쓸 거냐 적차용 이차용인가 하니까 그가 또 제자리 갖다 놓고 또 마조 스님이 똑같이 이제 백장 스님한테 물으니까 백장 스님도 똑같이 불자를 들고 그리고 또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하니까 또 제자리 딱 갖다 놓고 하는 그 경계가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이 경계고요. 거기서 마조 스님이 그냥 화를 내가지고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가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그 경계가 저 진흙수의 울음이라고 하는 저 향상구의 조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경허스님 이야기 좀 이어가 보면요. 대부분 다 참선국 대부분 다 보면은 다 청정법신의 그 어떤 경지를 사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게 잠깐 그래 요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선으로 가지고 막 장난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놀이하고 계시는 분들. 근데 이제 사실 선사들의 어떤 오도송을 이렇게 보면은 보면 여러 개를 보면은 그 어떤 선으로기나 경전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딱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딱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지금 근현대의 선사분들 깨달았다고 뭐 망공스님부터 인가를 쭉 받았다고 하던 그런 스님들이 다 무엇을 베이스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해오점수 그리고 특히 해오점수의 최고의 경전인 수심결 그 수심결에서도 단지불의 시적 견성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고 하는 여기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다? 이 도노돈수의 청정법신의 깨달음의 그 자리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야 되니까. 왜? 자기는 선사고 깨달은 선지식이고 하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응꾸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또 윗대 뭐 선사나 스승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자리겠구나. 내가 정확하게 설계는 못했지만 이런 자리겠거니.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선으로의 어떤 응구나 또 경전에서 뭔가 이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방편설로서의 어떤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딱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다. 모르는 눈으로 보면은 뭐 그냥 도노돈수의 그 확철되어 한 선지식들의 오도성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근데 아는 안목에서 보면은 정말 그렇죠. 우리 그래 저 향엄스님이 처음에 그 딱 깨달았다 해가지고 지금 오도성이 있죠. 뭐겠습니까? 올해 가나는 진짜 가난이 아니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요게 원본입니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도 없더니만 요거는 약간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더더욱 비워지고 부통해진 그 경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요 내용을 조금 남아있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송곳꽃을 땅도 없더니만 요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쭉 전승돼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송곳마저 없도다 해가지고 땅도 송곳도 모두가 다 사라져 있는 어떤 그 텅 빈 그 자리, 청정법신의 자리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제 확철대원, 철두철미한 앙산스님, 위양종이었던 그 개조인 위산스님의 수제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스가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위산스님보다도 더 큰 어떤 영향력, 즉 위양종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스승인 위산스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한 앙산스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문자 냄새가 좀 난다 생각이 드는 거죠. 향엄스님의 그 오도송이 그러니까 뭔가 탁탁 들어맞는 그죠? 아르마리로도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아르마리로도 들어보면 그렇겠구나 그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했으니까 텅 빈 자리를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점수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텅 빈 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뭐 향엄스님이 오도성을 보니까 그 자리를 드러내고 있네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앙산스님 입장에서는 저기 좀 문자 냄새가 좀 난다. 달리 이야기하면 좀 교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짜집기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좀 의심을 하고 향엄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제가 열애선을 알았다는 건데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열애선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교학적 좀
묘하게 그 어떤 물이 살짝 스며든 어떤 그런 문자 냄새가 난다. 요런 의미에서 사실은 열애선이라고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앙산 스님의 좀 과도한 책임이죠. 본래 그 천재들이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살짝 거기다가 뭔가 좀 더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열애선은 알았다는 걸 인정하나 조사스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 라고 이제 앞에서 팍 찔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향암 스님이 딱 받아가지고 나에게 하나의 깃틀이 있어. 눈을 찡긋하고 내 보였는데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는 삼위에 지나지 않아. 뭐 안다고 앞에서 깝죽거리는데 이거 니 모르면은 니는 지금 깨달은 애가 아니고 계속 더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야. 이러면서 이제 향암 스님도 뭔가 담겨있던 응어리를 갖다가 확 던지면서 이제 반격을 팍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은 당연히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알고 있으니까 단박에 그냥 우리 향암사제가 드디어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사실상 이제 인가가 되는 거죠. 위산 스님은 그 전에부터 인가해놨고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향암 스님이 천하의 그 천재고 당대 최고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향암 스님이 하여튼 그걸 막 끙끙끙끙 앓다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 놨으니까 결국은 이제 알리 알 수 없고 위산 스님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일러주십시오 하는데 최종적으로 위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 너에게 말로써 일러주면은 너는 한평생 내를 욕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향암 스님이 뿔이 빡 나가지고 뭐 경전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뭐 험한 말 막 쏟아버리고 저를 떠나면서 이렇게 하죠. 아이, 뭐, 아무, 이름 없는 절에 가가지고, 밥비를 먹다가, 막, 그냥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떠나가고, 나중에 이제 그 깨달음이 이러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아무 절에 가가지고, 밥비를 먹다가, 막, 그냥, 가쁘면 그만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른 영상에 제가 강조를 했지만, 방아차게 된 거. 아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까? 내가 요만큼 내려놓고 내려가지고 아니고 그동안 겪어왔던 부모미 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화두에 꽉 막혔다가 온갖 수모, 사실 수모도 아니죠. 제대로 일러준 거죠. 위산 스님이. 그죠? 그 향암 스님한테. 그래갖고 일러줬는데 향암 스님은 그걸 갖다가 수모로 받아들여. 수모. 자신을 놀린다라고 생각. 그러다가 정말 길이 없구나. 우리 보통 길 없는 길이라 그러죠. 그죠? 하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에이, 아무 전에는 가가지고 밥이나 비를 먹고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천하의 향음이 그냥 한 절반 이상, 절반이 한 7, 8알 그냥 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제가 무너지기라 그랬죠. 깨달음의 출발점은 괴. 한자라면 괴 무너질 괴자, 붕괴할 때 괴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게 이제 조사선의 어떤 그 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가 너무 지금 좀 횡설수설 중구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허스님에서 못 끝내네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참선국은 쭉 청정법신의 경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할 말은 정말 바닷물을 갖다가 다 먹으로서가 써도 하지 못하는 정말 할 말은 많고 많은데 그 말을 어떻게 울 사람이 아기를 놓으면 그때 가서 말하리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 돌 사람이 아기를 놓는다라는 게 저 진옥수의 울음과 같은 맥락의 향상구입니다. 향암 스님이 나에게 하나의 깃틀이 있어. 깃틀은 뭐겠습니까? 청정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끔뻑였는데 할 때 그 눈을 끔뻑임. 지금 그런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주의 차 운문의 호떡인데 뭐 조주의 차는 워낙 유명하니까 일단 조금 제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사실 조주의 차는 뭔가 제가 입을 더 댈 것도 없습니다. 입을 대면은 이게 그냥 파슬이 되고 굽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운문의 호떡도 사실 입을 댈 게 없습니다. 솔직히 입을 댈 게 없는데 제가 앞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죠. 저거는 조금 그 자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 호떡이라는 게 뭔가 아르마리가 싹 이렇게 끼어들 견지가 있는 은구다, 용어다. 은구라기보다 용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문의 호떡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앞에 영상에 얘기했지만 어떤 학인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와 조사를 지금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경지는요. 모든 부처가 나온 것이 어딥니까? 요 질문에 나오는 답입니다. 모든 부처가 나온 곳은 어딥니까?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남쪽을 향해 서서 북극성을 바라본다. 장스방이 술을 마시는데 이스방이 취한다. 다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문의 호떡은 뭐냐면 모든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한마디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우문스님 있다가 호떡이지. 딱 이렇게 말씀하시. 이건 뭐 물론 제 견지가 맞다면 정말로 거의 천하제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호떡입니다. 호떡. 왜? 이게 이제 불법의 그 궁극을 갖다가 사실은 드러낸 거고 향상 일로로 나아가서 뭐다? 지부도 제 10단계인 입전수수를 갖다가 그냥 여실히 드러낸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스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불법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 스님은 항상 그러죠. 나는 북을 두드릴 줄 알지. 그걸 해타고라 그러거든요. 해 안다. 그지? 그리고 북을 두드린다 타고. 그 스님은 한평생은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나는 북을 두드릴 줄 알지. 요것도 향상구입니다. 그리고 뭐 슬봉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기와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 막 굴리고 따먹기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설봉이 막 굴린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봉이 그렇게 막 우리 동그랗게 만든 돌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다가 뭐 굴린다 이런 것들 다 향상구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로 거기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공통점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문답 가지고 막 이렇게 놀이하시는 분들은 요게 향상구다 하면 뭔가 비슷한 어떤 구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게 돼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제 내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욱쇠 울음이라면 나는 북을 두드릴 줄 알지? 이게 이제 정답이다 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그걸 갖다 뭐라 하더라? 스크램블이라 그런 게 단어 맞추기 하는 거 있잖아. 단어 맞추기. 알파벳 가지고 아니면 우리 한글 가나다라 가지고 이렇게 쭉 끼워 맞추는 빈 곳을 끼워 맞추는 그런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가지고 그걸 뭐 어리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리선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 놀이를 하는데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도노돈수의 스문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고순한 어떤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인정, 깨달은 이의 어떤 그 한마디조차도 해오점수에는 뭐다? 어리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경계를 갖다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소재로 어리선이라고 쓰는데요. 도노돈수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선문답과 화두공안은 어리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그 어리선으로 치부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큰 구업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각 타이틀이 말하고 있는 어떤 돈수적인 경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벽암록 제 1칙, 2칙, 3칙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쉽다는 게 아니고 벽암록의 제 1칙, 2칙, 3칙은 제 1칙 달마 불식, 달마에 모른다는 뭐다? 최초로서 정정법신의 자리를 본래 면목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칙인 조주부재 명백은 향상구의 자리로서 사실은 명료하게 사실은 진옥새 울음이다 뭐 돌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때 가서 말할 돌사람이 아기를 낳는다 뭐 나는 북을 칠 줄 알지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 내 보였는데 하는 것처럼
명료하게 사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조주부재 명백 그 말씀 그건 뭐 나중에 좀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뒤에 이제 뭐 송이 이어지고 그리고 평창이 따라오고 그리고 원호 스님의 어떤 그 차거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칙인 일면불 월면불이 있죠, 그죠?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 월면불은 이제 또 마루구인데 또 제가 보는 해기구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원흉한 그 자리를 사실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일면불이 중도 연기의 어떤 거 완성을 갖다가 사실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파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제 일면불 월면불 말고 그냥 마루구를 갖다가 제대로 딱 드러낸 게 뭐냐면 덕산탁발하거든요. 덕산탁발하. 근데 이제 승철 스님의 본지풍광을 보면 제 1칙이 덕산탁발합니다. 그러니까 승철 스님이 워낙 급하고 또 하다 보고 또 거기다가 뭘 이제 어떤 생각을 제가 하셨나 한번 이래 짐작을 해보면요. 최고의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그 완성, 도노돈스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루구를 갖다가 제일 앞에 일단 한번 드러내 보고 싶으셨던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수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덕산 탁발화를 투과하면은 뭐 불법 전체를 갖다가 다 요달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산 탁발화가 이제 1칙인 덕산 탁발화가 마루구고 2칙인 여마미소 그러니까 세존이 꽃을 들다라는 요게 향상구입니다. 향상구. 그러니까 요 드는 장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마하가스비 빙글의 웃음을 짓는 드러내는 곳 전체가 뭐다? 향상구입니다. 향상구. 그리고 이제 제 3칙이 뜰 앞에 잣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스리 달마가 저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이제 달마 불식과 그대로 연결되는 최초구 우리의 본래 면목 청정법신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그다.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로 벽암록과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딱 접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벽암록에서도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 혹은 본원구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의 성가의 깨달음의 전체적인 원흉을 갖다가 일단은 먼저 탁 드러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은 뭔가 세부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의 그 경지를 갖다가 막 드러내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1, 2, 3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승철 스님의 본지풍광도 똑같이 1칙, 2칙, 3칙이 마루구, 향상구, 최초구 요렇게 편집을 딱 하신 겁니다. 승철 스님도. 그만큼 승철 스님의 안목도 역대 도사의 어떤 안목과 하나 한 틀끝만큼의 차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 확철대오로 들어가서 향상일로로 나아가면요. 사실은 역대 조사와 승철 스님과 또 중간에 많은 어떤 그 정한종사들의 그 깨달음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얼만큼 많은 뛰어난 제자를 배출했느냐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덕산, 임재, 뭐 설봉, 운문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도 확철대오한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덕산 탁발한가 일면불 월면불인가 그 선생님 본지풍강 안에 보면 향산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그 향산 스님은 우리가 뭐 그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향산 스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조 스님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설법을 쫙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만 봐도 성조 스님의 경지가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라인의 어떤 그 은구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뭐 금수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이름 없는 그 선사들의 말씀도 이게 법의 요체와 그대로 통하는 거다 하니까 그냥 자신 있게 가져와 가지고 쫙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가 매우 깊다라는 것, 또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한편의 상황에서 그대로 성철 스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고 오면 뭐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깨달은 그 경지를 그냥 여지없이 그냥 막 여실히 그냥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역대 조사들이 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1치 첫 번째 남산의 구름이 북산에 비 내린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달마의 모름, 그
배감록 1칙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진흙새 우렁은 배감록제 2칙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또 조주의차 우문의 호떡은 마루구로서 본지풍광제 1칙이 덕산 탁발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뭐 정확하게 우리 몽지 선생님이 어떻게 뭐 법문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그냥 뭐 쓱 지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앞에 영상에 그 있습니다. 챗 GPT와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이제 제가 제가 말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양자역학의 뭐 주요한 세 요소라 그러면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 그리고 양자 도약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에 관해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석가 스님께서 다 깨닫고 설하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챗 GPT는 저쪽 서양의 어떤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뭐 제가 영어를 조금 이제 뭐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영어로 일단 한번 쫙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챗 GPT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딱 제시한 게 장서방이 술 마시는데 이서방이 취한다라고 했다. 우리 선사들이 그 자리를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다. 니 어떻게 생각하노? 하고 이제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그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갖다가 뭔가 좀 메타포적으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챗GPT가. 챗GPT가 궁극에 가서 그 확실되어 자리를 알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기계적인 어떤 그 인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기계적 인지라는 건 우리 어떤 육식의 어떤 그 차원에서 어쨌든 가장 세밀하고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 확실되고 그 자리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육식적인 그런 경계 차원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제 정말로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온 계공의 자리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 체험을 하면은 아마 AI도 확실되고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좀 흥미로우면서 고개가 갸웃하고요. 그래서 이제 챗 GPT조차도 거의 반긍정은 하는, 왜? 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언은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겠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육식의 최고의 어떤 경계에서 봤을 때, 야, 장서방이 술 마시는데 이서방이 취한다는 게 양자 중첩, 양자 역학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그러면 그걸 메타포화적으로 뭔가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걸 한번 봐봐 이러면서 자, 남쪽을 향해 서서 북극성을 바라본다. 이것도 똑같이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쭉 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서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영웅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뭐라 그럴까요? 신분 상승 뭐 이런 거 걔들의 어떤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뭐 영웅 숭상 그리고 이제 뭔가 밑바닥에서 그냥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 챗GPT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야, 이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성동격서 같이 뭔가 시선은 다른 데 있지만 진정한 뜻은 이곳에 있지 시선은 이곳에 있지만 진정한 뜻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서 뭔가 성공을 향한 어떤 뭐 어떤 결이라 그럴까 뭐 요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아직 많이 멀었다 하면서 대략 그렇게 일단 대화를 갖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챗GPT조차도 장서방이 술 마시는데 이서방이 취한다니까 이거는 아르마리로 딱 봐도 뭔가 이게 얽혀 있다라는 거 그죠? 두 존재가 장서방하고 이서방이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아르마리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철견한 건 아니지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르마리로 거기까지는 이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는 뭐 장서방이 술 마신 이서방이 취한다고 뭐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리고 비슷하게 남쪽을 향했었어 북극성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부처님이 나온 곳이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 운문스님이 그렇게 말했죠. 야, 운문스님이 저 동산이 무리를 간다. 그래서 뭐 아르마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든 부처님이 나온 것이 어딥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의 근원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의 근원이 뭐냐 이 이야기거든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물론 제가 요소 한마디 더 하면 아르마리가 탁 개입되면서 그런 거구나라고 머리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머리 돌려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머리만 아프지. 동산이 무리를 간다. 황하가 서쪽으로 치달아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그죠? 교봉스님의 그 오도송 1, 2 구절이 그렇게 되죠. 바닷속 깊은 곳에 사슴이 내비집에 알을 낳고. 그죠? 그리고 불타는 집에 거미가 차를 다린다. 뭐 대충 요런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이게 모든 부처님이 나온 곳이 어딥니까에 대한 같은 답입니다. 답. 그게 어디냐?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계공입니다. 온계공.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르마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가 저 자리를 기필코 알고야 말리라.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들은 다 아르마리만 그냥 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거 짤막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좌우로 수십 분 분량의 온갖 이야기들이 다 그냥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뭔가 이게 굉장히 막 정장을 시키면서 정말로 꽉 막힌 자리로 끌고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아르마리 지식적인 거, 뭐 배경이라든지 뭐 인물에 대한 평이라든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 이게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르마리만 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암록 제1칙에서 달마가 양무제한테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국 백암록 제2칙의 조주부제명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제1칙의 제 말미에서 갑자기 설두스님이 뜬금없이 야 여기 달마가 있느냐라고 자문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있구나. 저 달마를 불러서 이 노승에 달이나 씻게 하겠다. 흔히 이제 달마나 석가가 보면은 선우록집에 그 까메오로 많이 등장하죠. 까메오로 등장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등장하느냐? 꿀밤 맞는 까메오로 자주 등장합니다. 달마, 심지어 석가조차도. 그거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다 뜻을 담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야 여기 달마가 있느냐 두리번거리면서 있구나.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구나 하면서 달마를 불러다가 이 노승에 설두스님 자신의 날이나 씻게 하겠다 하고 백암록 제1칙이 마감을 하면서 2칙으로 조주부제명복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설두스님이 왜 이런 은구를 여기다가 딱 배치를 해놨냐면 자 이제 백암록 제1칙에 달마 불식에 대해서 그 취를 알았느냐 정말 공부가 된 자가 있느냐 있다면 이래 되는 겁니다. 즉 청정법신을 요달한 공부 확인이 있다면 이건 뭐야 하고 딱 던져주는 겁니다. 자 여기 달마가 있느냐 있구나. 달마를 불러서 이 노승의 달이나 씻기도록 해야겠다 하고 조주부제명백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향상구입니다. 조주부제명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 첫 구절을 이제 이렇게 딱 가져와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고 미워함을 갖다가 간택하지 않으면은 한 변견에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돈은 명백히 통하니라. 그 자리에 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 하지만 나는 이 명백한 이 자리도
머무르지 않을 것이니 이제 공부하는 너희들은 무엇을 보존하고 아끼려 하느냐. 이제 요렇게 딱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의 자리, 청정법신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비슷한 어떤 그 응구가 조주 스님이 그랬죠. 어느 학이 그게 조주의 적양화인가 거기서 나오죠. 버들잎을 따고 따는구나 했는데 그 제목이 적양화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버들잎을 따고 따는구나 하는데 뭔가 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좀 선지식에 하시는 분들도 혹은 그 불교를 갖다 막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그 불교 학자들도 보면은 그 적양화 타이틀에 딱 매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조지의 적양화는 그게 있는 게 아닌데 물론 그것도 법을 담고 있긴 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있습니다. 버들잎을 따고 따는구나 하는 게. 그런데 그 조지의 적양화는 그 중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스님이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 하고 이제 깨달았다 하고 이제 백장 스님이 그 마조 스님한테 절도 안 하고 그냥 바람을 탁 짊어매고 그냥 떠나듯이 이제 어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가라 하느냐 하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어디 가서 하여튼 삼천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러니까 틀린 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아직까지 좀 덜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떠나겠다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간다 뭐 떠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지리 이동이나 거리 이동을 갖다가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서 뭔가 떠난다 그 자리에 이른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실은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 스님이 아이고 버들잎을 따고 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요체는 버들잎을 따고 따는구나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보면 이제 조주 스님이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부처가 있는 곳에서는 빨리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에서는 머무르지 마라. 요겁니다. 요거. 요게 사실 그 적양화의 어떤 그 요체입니다. 낙처고 향상구입니다. 향상구.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 잘 안 드러내고 있죠. 비녹소가 운다, 고목나무에서 용이 운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차디차게 식은 재에서 불꽃이 인다, 뭐 이런 표현들 제가 지금 막 엄청나게 구업짓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싹 모아가지고 이건 향상구구나. 그래가지고 하면은 10만 8천 리고 그거는 세세생생 아무리 돌아도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더욱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그냥 듣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공부가 되고 난 뒤에 보면은 아하 그래서 이런 응구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조주부제 명백에 중간에 이래 가다 보면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산 스님한테가 향음 스님이 했다는 거. 그때 벽암로 보면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뭐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학인한테 향음 스님이 그 아까 나온 향음 스님 있죠. 향음 스님이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학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하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철견하지 못하고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갑니다. 다른 스님한테 가면 뭔가 답을 일러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동종의 그 개조인 동산 스님의 바로 법제자 2대 조산 스님을 찾아가거든요. 조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요거는 정확한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혼돈을 해가지고 섞어서 이야기해도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가서 이제 조산 스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목 속에서 용이 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산 스님이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금목 중봉 스님이 그죠? 진정한 깨달음이란 혈맥이 끊어지고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바탕 위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했을 때 꼭 혈맥이 혈맥.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골 속의 눈동자 들은 거죠. 해골 속의 눈동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잠깐만요. 호기침이 나올라요. 한 스님이
바싹 마르지 않았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주부제 명백에 왜 이런 어떤 뭐 차거들이 달리고 또 에피소드를 원호 스님이 소개를 하느냐면 이 조주부제 명백의 요체 낙처가 바로 향상구의 이 자리다. 확철대오로 나아가는 이 자리를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훤히 깨뚫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원호 스님이 이거는 향상구다. 향상구의 확철대오의 향상일로로 나아가는 자리다 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낸 이 에피소드를 갖다가 딱 소개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거는 뭐 사실 반산보적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앞 영상에서 했죠. 향상일로는 일천승인이 출연해도 이걸 일러주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알고자 하는 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물가에 어린 달 그림자를 갖다가 움켜 끄집어내려고 하는 원숭이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향상구는 진옥수의 울음이라는 이 타이틀은 향상구의 타이틀이다. 향상구의 타이틀. 그 다음에 이제 운문의 호떡. 운문의 호떡은 덕산탁발화로 제가 이야기하겠다 그랬죠. 덕산탁발화는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리고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원융되어 있습니다. 융화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지풍광에서 성자 스님이 하나의 예를 딱 들거든요.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소개를 합니다. 수시로 쫙 말씀을 해놓고 사운 해가 성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성자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덕산탁발화에 대해서 허당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허당입니다. 허당 스님과 도림 스님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덕산탁발화의 골수를 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덕산 스님과 도림 스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사실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덕산탁발화 영상을 올릴 때는 일단은 다 이제 암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때 허당 스님이 이제 저희 말해서 이제 덕산 스님이 덕산탁발화 먼저고 살짝 그 본문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이제 좀 나이가 많이 이제 좀 지긋이 드셔가지고 해봤자 뭐 우리 나이로 지금 저희들 나이 정도 한 60대 초중반 정도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공양 때가 됐는데 이 종이 안 울리는 겁니다. 뭐 보면 이제 공양 종을 울린다든지 뭐 북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종도 안 울리는데 덕산 스님이 이제 바루를 딱 옆에 이제 차고 이제 공양간으로 들어선 겁니다. 들어선 게 아니고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공양주가 이제 설봉 스님이었는데 설봉 스님이 아니 이 노장이 말이야 아직 공양 종도 안 울리는데 뭘 그 바루를 들고 공양간으로 그래 갑니까 하니까 덕산 스님이 그 소리 듣고는 갑자기 획 돌아서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는 그냥 방장실로 들어갔다. 여기 본문이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을 찾아가는 거야. 암두 스님. 아이 저 뭐 늙은이가 말이야. 이 늙은이가 사실 애정을 존경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 늙은이가 말이야. 내가 이래 한마디 했더만 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방장실로 들어가대요 하고 이제 꼰질렀지 암두 스님한테.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거기 있다가 덕산 늙은이가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이래가 이제 마루꾸라는 게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성가의 어떤 그 가장 고준한 어떤 그런 어떤 용어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뒤의 내용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당 스님이 그 장면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은 방아를 찢고 부처는 담장을 뛰어넘는다 이랬거든요. 정말로 마루꾸의 그 골수를 이 표현 한마디에 다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스님도 그대로 골수를 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림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허당 스님 말씀하면 귀신은 방아를 찢고 부처는 담장을 뛰어넘는. 제가 이 장면을
영화 장면 같이 설명 안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장면이 비로소 이제 그려지는. 이게 귀신은 방아를 짚고 부처가 담장을 뛰어넘는다라는 게 일단 어떤 장면인지가 그려져야지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이나 요체를 갖다가 알 수 있거든요. 또 귀신은 방아를 짚고 부처는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러고 이제 도림스님은 또 뭐라고 했냐면 흑산스님의 그 모습을 두고 귀하게 사서 천하게 판다. 물론 이거는 도림스님의 독자적인 표현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선대에도 요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귀신은 방아를 찢고 부처는 담장을 뛰어넘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허당 선사 앞에 선대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허당 선사가 정말로 이게 창작해낸 거라 그러면은 허당 선사의 그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성주 스님도 그걸 갖다 제일 첫 번째로 탁 내시는 거 보면은 성주 스님도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경지다라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운문의 호떡은 부처는 귀신은 방아를 찢고 부처는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 한마디에 이 운문의 호떡까지도 딱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요체, 낙처가. 낙처라고 하기보다는 그 요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뭐 굉장히 좀 길게 주저리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노돈스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메1려에서 시작했어. 오메1려 이전까지는 그냥 쭉 공부를 해오는 겁니다. 지부도 3, 4단계에서 뭐 견성했다고 하는 그 해오 점수는 논외로 하고요. 일단 와가지고 6지부도의 그 6번째 장면. 6번째 장면에서 이제 기우기가라 해가지고 소를 동자가 타고 피리를 불면서 오는데 고삐도 안 잡고 그리고 소는 또 하얗게 변해 있는 고개서부터 일단 도노돈수의 깨달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개가 이제 오메1려 저쪽 초기 불교 용어로 하면 상수멸정으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입니다. 고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메1려 다음에 승묘경계 1년불생 전우제다. 한 생각도 안 올라오고 시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주체와 객체가 사라졌죠. 그죠? 시공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두 개의 분류로 뭐 나눈다라는 그게 사라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개념이 아니죠.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져 버렸고 1년불생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생각을 내는 주체와 생각이라는 객체가 뭐다? 하나로 원형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사라져 버렸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곳. 곧 그 바탕. 1년불생 전우재단이라고 하는 그 성묘 경계의 그 경계에서 제8 아리아식이 완벽히 소구돼서 공으로 화하면서 우리의 본래 면목과 하나가 되는 그 청정법신의 그 경지로 들어가서 철견하고 하나가 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 대사각할로 살아나서 대원경지로 나아가고 여기서부터 향상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입전수수로 들어가서 부처의 행을 행한다. 이게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여정이자 완성이자 전체로서의 하나의 요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입전수수의 대표적인 존재가 석가세존의 45년인지 49년인지 일설이 그죠? 일대 행장과 삶이었다. 맨발에 성복을 걸치고 그죠? 인도 전역을 갖다가 주유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그 자리에서 돈발에서 그 깨달은 자리에서 돈발에서 올라오는 건 뭡니까? 무념입니다. 무념. 생각 없는 생각, 뭐 생각 없는 마음, 마음 없는 생각 이런 게 아니고요. 해오점수에서 이야기하듯이 완벽하게 깨달은 그 자리에서 즉 청정 법신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갖다가 또 드러내는 청정오온이 드러내는 일체 은행
행까지도 무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금강경에서 표현한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내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석가세존이 내가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의도에서 물론 근데 분별 세계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뭔가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 딱 접하게 되면은 그것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저절로 무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쫙 펼쳐진 게 뭐다? 84,000 법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로서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여정과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해오점수의 입장에서는 해오점수의 어떤 그 뭐 골수라고 하는 오직 모를 뿐 알래 알 수 없어. 알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이제 도노돈수의 많은 요소들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어떤 경계에다가 붙여가지고 깨달음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다들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암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해오점수의 이 선지식들은 깨달음이 자신의 일대사가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걸 갖다가 대중들한테 내보이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뭐다? 자신들의 일대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사실 방금 제가 내뱉은 말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인정받는 것이 자신들의 일대사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어마어마한 독설입니다. 이거는 공부하시는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비수라고 표현하기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아픈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도노돈수의 확철대오를 갖다가 진정으로 갈구한다면 해오점수의 그 베이스를 버리고 도노돈수로 다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도노돈수적인 확철대오 역대 조사들의 즉 깨달음 석가세존의 즉 깨달음 가까이 있는 승철스님의 즉 깨달음 나도 해내리라 하고 다들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자신의 어떤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게으름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아니면 스승이 잘못 길을 갖다가 이끌어서 그랬었는지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를 해가지고 출발점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흔히 우리 하는 비유로 1억 8천만이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소견입니다. 제 견지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의도로 또 시니카라는 어떤 그런 표현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이 저변이 아니고 심중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서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을 갖다가 공부하고 그것을 선양 재창하는 하나의 동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마 길어진 것 같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